경제신문을 읽어줘 2021년 5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부동산, 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시작하면 재산세 깎아준다지만 6억 넘어 감면 못 받은 주택 경기도만 2배, 공시가 6억 넘는 주택 급증, 서울 76만 가구 육박, 전국 최다, 세종 2만여 가구로 46배 증가, 울산도 56배 늘어난 3천여 가구. 올 재산세 징수 6조 육박할 듯. 문정부 출범 4년새 47% 늘어. 정치권 재산세 특례 인하 대상 9억 이하로 늘리는 법안 발의. 올해 주택 보유세 폭탄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서울 강남의 일부 아파트만이 아니다. 고가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고 30% 늘어난 재산세 고지서를 받는 가정이 한둘이 아니다. 당장 공시가격 6억 원이 문제다. 6억 원을 초과하면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집권 여당과 정부는 재산세 부담 완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현재까지 공식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2일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지만 부동산 세금 정책 개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깎아준다더니 재산세 수는 증가, 공시가격 6억 원이라는 기준이 중요해진 것은 정부가 올해부터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율을 대폭 감경해 주기 때문이다. 6억 원 이하에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인하 특례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했다. 윤 의원은 주택 공시가격의 10% 상승할 경우 재산세율을 최대 0.015%포인트 자동 인하하는 법안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미 고용 쇼크 선물 코스피 긴축 우려 떨치고 안도랠리 3249.3 사상 최고 미 고용 부진의 테이퍼링 우려 줄어 기업 2분기 주당 순이익 16% 증가 외국인 매수세 개선 기대감 커져 당분간 원자재 강세 지속될 것 건설 종류 차 업종 주목해야 코스피 지수가 다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가락을 기록하였다. 주요 증권사가 올해 코스피 지수 상단으로 제시한 수준까지 뛰어올랐다. 코스피 지수 상승세를 막았던 미국의 유동성 축소 및 금리 인상, 기업이익 증가세 둔화,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불안감 등의 요인이 제거된 영향이다. 당분간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한 강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10일 코스피 지수는 1.63% 오른 3249.3의 거래를 마쳤다. KRX증권, KRX300 헬스케어, KRX 운송, KRX 철강, KRX 자동차, KRX 경기소비재 등 경기 민감 업종이 상승장을 이끌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 하락한 종목인 배터리주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밖에 없었다. 코스닥 지수도 1.48% 오른 992.8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보다 상승폭은 작았다. 하지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의 상승폭은 컸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펄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개선되면서 대형주로 매수세가 몰린 영향이다. 유동성 축소 우려가 반감한 것은 글로벌 증시 흐름 자체에 대한 호재였다. 하지만 작년처럼 성장주 중심으로 오르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원자재와 관련한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였다.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테이퍼링 우려 축소는 달러 약세로 이어지고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는 원인이 된다며 달러의 급반등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원자재와 관련한 경기 민감주로 매수세가 몰렸다고 설명했다. 경기 민감주 강세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 아니다 많다. 원자재 가격 강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급 부족에 따른 원자재 가격 강세는 단기 사이클에 그친다.
반면 수요 증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장기 사이클을 예고한다. 하반기로 갈수록 수요가 회복하는 만큼 원자재 강세는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도 개입 전까진 원자재 가격 상승 추세를 꺾기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경기 민감주 가운데서도 원자재 가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업종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철강, 화학 등이 전통 산업이 빠른 이익 계산세를 바탕으로 주가가 올랐다 하지만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건설, 정유, 자동차 업종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 회복이 바꾼 ETF 판도 철강, 원유 상위권 휩쓸어 올해 ETF 수익률 분석 코덱스 철강 55.27% 1위, 에너지 관련 KB스타 타이거 원유 수요 늘며 수익률 40%대, 개인들 자금 유입 1위 2차전지,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전기차 올인, 단기채 국고채도 사들여 갈팡질팡. 올 들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상장지수 펀드 등 철강, 원유, 은행 등 경기 민감주 관련 ETF가 수익률 상위권을 휩쓸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바이오, 2차전지 등 성장주 관련 ETF가 두각을 나타낸 지난해와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 디플레이션에 벗어나 인플레이션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기가 팽창하는 것, 국면에 접어든 것이 ETF 수익률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리플레이션에 미온적인 태도다. 수익률이 높은 경기 민감 ETF보다 지난해 저력을 보여줬던 전기차 관련 ETF를 더 많이 담았다. 단기 채권 관련 ETF를 담는 투자도 많아 시장에 관한 관망세가 엿보인다.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기미는 조금씩 보이고 있다. 또 네 번째로 자금 유입이 많았던 ETF는 KB스타 국고채 3년인 선물 인버스로 5,988억 원의 자금이 모였다. 채권 과열과 금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국채 인버스 상품으로 향후 금리가 올라 채권값이 하락하는 것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종합면 인플레에 눌린 소형 테크주, 빅테크 가치주로 피신, 늘어난 긴축 언급, 원자재 등 물가 뛰자 옐런, 과열 막으려면 금리 올라야 할 수도. 성장 스토리주 출렁, 앞으로 돈 벌 기대감에 올랐던 주식들 우수수, 중소 성장주보다 실적 좋은 빅테크나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갈아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경제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에 원유, 금속뿐만 아니라 옥수수값까지 폭등하고 있어서다. 물가 상승을 지켜보던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금리 인상 논란에 불씨를 댕기며 주가가 사정없이 출렁이고 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인플레이션 논란 속에서도 발 뻗고 잘 수 있을 만한 미국 주식을 발굴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빅테크에 계속 투자하거나 금융, 소재 등 가치주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6일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구리 3개월물 선물 가격은 톤당 1025.5달러를 기록했다. 10년 만에 최고가다. 국제유가 역시 작년 말 배럴당 48달러에서 현재 64달러 수준까지 급등했다. 국제 옥수수 가격마저 9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물가가 조금씩 뛰자 미국에선 긴축에 대한 언급이 부쩍 늘었다. 옐런 장관은 지난 4일 경제가 과열되지 않게 하려면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해 시장을 놀라게 했다. 미국 페드 인사들이 잇따라 반대 의견을 내며 진화에 나섰지만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긴축에 대해 빨리 이야기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논쟁의 불씨를 되살렸다. 소형 성장주는 피해라. 빅테크 가치주가 살 길. 코로나19 이후 급등장의 성장주를 쓸어 담아 재미를 본 서학 개미들은 울상이다. 특히 ARKK
포트폴리오를 참고해 중소형 성장주를 대거 매수한 투자자가 많은데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손실이 커지고 있다. 실제 연초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을 보면 팔란티어, 유니티 소프트웨어 등 중소형 성장주가 눈에 띈다. 증권가에선 혼란스러운 장세장에서도 믿을만한 투자처로 빅테크와 가치주를 추천했다. 1분기 실적으로 저력을 보여줬으나 저가 매력에 인플레이션 수혜까지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다. 김도연 삼성증권 수석연구원은 가팜, 마가를 추천주로 뽑았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김 연구위원은 중소형 성장주는 수년 뒤에 실적까지 미리 반영해 주가가 올랐지만 빅테크는 같은 성장주라 해도 당장 내고 있는 실적에 기반해 주가가 상승했다며 중소형주와 달리 빅테크는 금리가 다소 오르더라도 앞으로 나올 실적으로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알파벳만 보더라도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4% 늘었는데 주가는 36% 오른 수준이어서 비싸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골드만삭스는 광산회사 글렌코어, 정유기업 셀미드 스트림 파트너스가 추가 상승 동력에 있다고 봤고 웰스파고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대본에너지, 존스앤존슨 등이 앞으로 1년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봤다. 천장 뚫린 철광석, 구리값, 인플레, 부채질. 경기 회복 기대감에 사상 최고, 금속, 원유, 농산물 등 24개 품목, 가격 변동지수 올 들어 26% 상승, 중국, 호주 갈등 여파로 더 치솟아, 중국 생산자 물가 41개월 만에 최고, 원자재 발 인플레 압력 커져. 철광석과 구리값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 등에서 건설 인프라 경기가 살아나면서다. 친환경 에너지 소비가 늘면서 원자재 슈퍼사이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원료 부담이 커지면서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4월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4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구리 선물 가격은 사상 최고인 톤당 1,747달러까지 오른 뒤 1,374달러로 마감했다. 싱가포르 거래소의 6월 인도불 철광석 가격도 톤당 226.25달러로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원자재 랠리를 이끄는 것은 구리와 철광석뿐만 아니다. 항공기와 자동차 제작 등을 사용되는 알루미늄도 산업용 금속 랠리를 이끌었다. 알루미늄 가격은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들 금속 원자재와 원유, 설탕, 옥수수, 용료 등이 24개 원료 품목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S&P GSCI 지수는 올 들어 26% 상승했다. 다른 생산재 가격도 요동치고 있다. 구리 수출에 쓰는 황산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구리 채굴을 늘리면서다. 구리는 황산 용액이 담긴 수조를 넣고 전류를 흘려보내 순도를 높인다. 통상 톤당 60달러 수준이던 황산 현물 가격은 160에서 170달러로 급등했다. 황산 품귀가 이어지면 칠레 구리 생산량의 12%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높아진 철광석 가격에 해상 운송 비용도 상승했다. 세계 3대 선박 요금이 나타나는 발틱 드라이 지수는 지난해 4월 이후 700% 넘게 뛰었다.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8톤 선박의 하루 운송 비용은 41,500달러로 한 달 전의 2배 수준이다. 중국, 호주 간 갈등도 가격 불안 부채질, 원자재 랠리는 강력한 경기 회복 신호라는 전문가들의 분석했다. 2011년 구리값 상승은 황금기를 맞았던 중국 경제가 이끌었지만 이번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경기 회복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선진국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 데다 미국 내 인프라 지출이 증가한 데 영향을 줬다. 미국에서도 건설 성수기인 여름을 앞두고 목재값도 올라가고 있다.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제프리 커리 골드만삭스 글로벌 리서치 책임자는 미국, 유럽, 중국 간 균형 잡힌 성장을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는 새로운 세계 속에 있다고 했다. 중국과 호주 간 갈등이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을 부채질한다는 분석도 있다. 호주는 세계 최대 철광석 생산국이다. 철광석 수입의 60% 이상을 호주에 의존하는 중국은 호주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호주가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협의체인 쿼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보복 조치다. 세계 두 번째로 철광석을 많이 채굴하는 브라질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 중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조짐도,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 통계국은 4월 PPI가 전년 동월 대비 6.8% 상승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천연가스류가 85.8%, 철광석류가 38.3%, 비철광석류가 15.7% 올랐다. 중국에선 호주와의 갈등으로 철광석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일부 업체들이 철광석 사재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